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코칭. 어느덧 2025년 1월 22일, 1월의 책의 마지막 나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는 나의 한 달 웨비나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벌써 1월이 끝나가네요. 어제 새삼스럽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잠시 한번 머물러 보시겠어요? 2025년 1월은 어땠나요? 그리고 이 순간 이렇게 2025년 1월 22일을 맞이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네, 그러면 저희 1월에 함께 읽었던 책,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3주 동안 읽고 나셨으면 오늘이 마지막 인증 날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진도표대로 따라오셨으면은 책을 한 권을 거의 다 읽으셨을 때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어제 웨비나 때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무엇이 남아있나요? 이 책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뭐, 거의 3주 내내 우리는 같은 말을 들은 것과 다름 없었어요. 경청, 듣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루었을 뿐, 계속 듣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제 웨비나에서도 제가 목차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잠시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주변의 소리를 듣는 법, 타인의 말을 듣는 법, 그러니까 주변의 백그라운드 배경,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이 내 마음의 소리, 그 다음이 나와 가까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읽었던 부분은 흥미로웠죠. 마음 속에 있는 영웅, 그리고 그 영웅 너머에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것이긴 한데 그 중심에는 듣기에 대한 것이 있었죠. 줄리아 카메론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귀 기울여 잘 듣는 것. 네, 말은 되게 심플한데,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다운 삶을, 융적인 표현을 하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하게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줄리아는 이 한 권의 책에 구구절절하게 적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나요? 무엇이 들리나요? 그것은 여러분들 주변의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으며, 우리는 그 누군가의 말이 스쳐 지나간 것을 곱씹기도 하고, 지금 듣고 있기도 하고, 들을 예정일지도요. 여기에서 하나 더 흘러가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내면에서는 그 가장 깊은 고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들리세요? 흥미로운 것은 듣는 것은 굉장히
그냥 본능적으로 청력이 있다면 들리는데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hear. 이 hear이라는 듣기는 그냥 노출된 상태, 그냥 들리는 상태고, listen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듣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칭에서도 hearing이라고 하지 않고 listening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listening 해서 listening to, listen to라고 하듯이 이 줄리아가 얘기하는 듣는 것의 행위에는 전제가 있어요. 귀를 기울인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귀 기울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들리나요? 어떤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럼 책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지난 시간에서 나눈 것 이후기 때문에 1월 16일 부터 읽었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213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친구 스코티 피어스 라는 스코티라는 친구 이야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35년 동안 듣기 훈련을 해온 스코티는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명상을 한다. 그 고요한 시간에 그녀는 자신을 이끄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만나든 스코티에게서는 기쁜 영혼이 느껴진다. 불안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더 높은 힘의 귀를 기울이며 고요함을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듣기에 의지하면서 그녀는 용감해졌다고 한다.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되어 삶이 편해졌다는 것이다. 네, 이 책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줄리아의 친구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줄리아는 친구들, 주변 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하는 경청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경청의 힘에 대해서 나눠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범위 중에 등장한 스코티는 35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데 그녀가 얘기하는 명상은 그저 고요하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요할 때 자기 자신을 이끄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은 그 작은 소리에 따라서 행동에 나가면서 점점 더 용감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스코티는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되어서 삶이 편해진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읽으시면서 밴디 인증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영웅 파트에서 되게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저는 218쪽에 언급되어 있는 제인 오스틴의 문장을 좀 빌려오고 싶어요. 이 소제목은 불안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가장 잘 이끌어 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내면이다. 스코티든 이 제인 오스틴이든 결국은 더 높은 차원, 코칭적으로 표현하면은 내면에 이미 지혜로운 나 자신,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만나가는 것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줄리아는 특히 이 책 외에도 원래 유명한 스테디셀러 아티스트 웨이에서도 이 듣기의 힘에 있어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었었는데요. 거기서 또 나온 것이 모닝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 페이지도 아니고 모닝 페이지. 물론 제가 느낄 때는 새벽 페이지에 가깝긴 해요. 그죠?
이것에 있어서 줄리아의 경험은 이렇게 구술되어 있어요. 223쪽입니다. 이제 곧 자야 할 시간이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 한다. 하루를 온전히 누리고 싶어서다. 오전 6시에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좋다. 이따가 바람이 세게 불면 곧 지나갈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할 것이다. 바람이 잦아들면 집안은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익숙한 침묵을 즐긴다. 줄리아는 굉장히 우리에게 침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이 침묵은 사실상 6주차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어지죠. 바로 침묵, 고요함의 경청, 귀를 기울이는 힘을 줄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침묵을 즐기는 게 뭘까? 고요함을 즐기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녀의 친구 스코티의 말, 나를 이끄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이 고요함, 침묵과 같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루미의 시가 소개되어 있었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루시아 씨가 번역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한번 이 순간 이 침묵, 고요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인숙 시를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귀를 사로잡으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들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는 안내자들이니까. 이 원래 제목은 게스트하우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번역될 때는 여인숙으로 들어왔는데요. 3주 동안 여러분들 모닝 페이지 쓰시든 자기 대화일지 쓰시든 그런 저널링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상 기승전결 경청이어서 3주 내내 경청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 머무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의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셀프 코칭이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어요. 흥미로운 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되게 뭔가 영감만 가득할 것 같고 멋진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귀를 기울이면 나의 어두움, 섀도우, 그림자와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앞단에 1주차 때 읽어드렸던 표현이긴 한데 왜 모닝 페이지에서 줄리아가 말하길 계속 마주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모닝 페이지는 우리를 그 구석으로 밀어버린다라고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일지를 쓰면서 화두를 가시면서 침묵 속에서 마음을 보다 보면 내가 조금 미뤄뒀던 마주하는 것을 나중에 해야지 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2, 3주 동안 좀 강렬하게 만났던 저의 섀도우 그림자는 열등감이었어요. 되게 예측 못했던 거에서 만났고, 저는 그것을 손님이라 생각하고 한 며칠 동안 계속 마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2, 3주 동안 여러분들 자신 내면에 무엇과 마주 보셨나요? 이것에 있어서 루미의 시를 차용해 왔지만 줄리아 역시 이야기합니다. 그 마주봐야 할 것에는 옳고 그름은 없고 그 모든 것에 그저 따뜻하게 다정하게 귀 기울이며 그저 그 감정 너머의 섀도우 너머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저도 그렇게 일지 안에서 제 열등감을 진하게 만났고 그 열등감 너머의 제 목소리를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대한 연민, 수고, 그것에 대한 끄덕임, 인정어림, 눈빛 같은 것들을 저 역시 일지 속에서 저에게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무엇과 마주 보셨나요? 저희가 뭐 이벤트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전화 걸어보고 앞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외부의 것들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경청이 잘 안 될 때는 내 내면에 뭔가를 경청해야 할 때라는 신호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또 만났었나요? 3주차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그 경청 파트에 있어서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228쪽인데요. 소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마음이 나의 부족함을 일깨울 때. 228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과 연결합니다. 펜을 들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게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명한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그 조언을 명심하세요. 소제목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귀 기울이면 답이 보인다. 실제 어제 진행했던 나의 웨비나에서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수요 나눔에서 공유드렸던 5가지 질문에 대해 그 5가지 질문에서 첫 번째 핵심 질문인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어제 웨비나 끝나고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뭔가 깨달았다. 뭐 웨비나 중에도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되게 엉뚱할 수 있는 이 질문. 지금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 탁 묻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자아라는 거예요. 책에서 말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목소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목소리 기도해요. 그래서 잘 귀 기울여야 하지요. 이것에 있어서 234쪽에 보면요. 흥미로운 문구가 있어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발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서두름은 걱정을 낳지만 여유로움은 깨달음을 낳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유로움은 깨달음을 낳는다. 고요함 속에서 내가 나에게 지금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조언, 그것을 명심하라고 줄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것은 직관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어져요. 235쪽에 삭티 거웨인이 한 문장이 또 인용되어 있죠. 읽어드리면요. 직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스스로의 직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테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자마자 내 안에서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직관, 번뜩이는 직관, 그것의 가이드, 안내에 대해서 줄리아는 강조해요. 237쪽입니다. 직관의 안내를 받는다고 느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자신보다 지혜로웠던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받는다고 생각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잘 듣고 있고 스스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안에 올라왔던 직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따라가라고 줄리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직관, 그것을 넘어갈 때에 이어서 최근에 읽었던 6주차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마음속 영웅을 활용하는 또 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5주차에서 마음속 영웅 파트 읽을 때 영웅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히어로 했을 때 잘 떠오르진 않았고, 읽으면서 제 멘토 한 분 정도? 그리고 엉뚱하게도 밴드에 인증하다가 친할머니,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줄리아는 우리에게 마음속 영웅,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히어로 같은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261쪽인데요.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지 부르는 것만으로도 연결되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들의 영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웅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느낀대요. 책 내용 안에서는 줄리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웅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들에게 이렇게 뭐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을 적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여인숙 시를 쓴 루미에게 뭐 지혜를 구한다면 제가 어떤 오늘 하루에 고민이 있을 때 잠시 멈추어서 루미에게 묻는 거예요. 루미,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많은 분들이 밴드에 또 인증을 주셨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 영웅에게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근데 해보시라. 정말 뭔가 떠오른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긴 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줄리아의 마음이 잘 담겨 있었던 문장은 265쪽의 이 문장 같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영웅의 목소리인가 의심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일단 답변을 듣게 되면 그가 평소 말해왔던 메시지와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 지혜로운 길을 안내해 준다. 그들의 조언은 더 높은 자아에게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그 바탕은 사랑이다. 266쪽입니다. 자신의 영웅에게서 듣는 조언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염려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안심하게 된다. 이어 나는 칼륨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캐메런님, 다시 연결되어 기쁩니다. 지금 당신은 새로운 도전의 입구에 서 있어요. 더 높은 힘에 의지하면 무사히 지나갈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에 자신을 맡기세요. 라는 답을 듣는다. 영웅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마지막 6주차는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라고 줄리안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카톡에도 공유 드렸었는데, 이거 흥미로웠어요. 276쪽에 알프레드 브렌델이 말한 문장을 활용한 건데요. 경청, listen 이라는 단어는 침묵, silent 라는 단어와 똑같은 알파벳으로 쓰인다. 고요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278쪽에 줄리아는 이런 표현을 써요. 생각이 마구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조용히 휴식할 때, 그때 우리는 작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침묵을 들으면서 우리는 작은 목소리를 접한다. 우리는 중재자가 된다. 침묵을 들으면서 우주의 위대한 울림을 듣는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자리 잡는다. 나는 어떻게든 침묵을 만들고 그 침묵에 귀 기울이는 일의 가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침묵 속에 답이 있다. 고요히 앉아 있다 보면 늘 구하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훈련한다고 해요. 그때 자신 안에서 더 큰 힘, 깊은 통찰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강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비로운 무언가의 목소리를 찾고 들을 수 있습니다. 줄리아는 우리에게 권해요. 287쪽인데요. 당신도 고요 속에 앉아 마음을 열고 더 높은 힘을 찾아보세요.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여도 좋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고민을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을 격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나요? 평화를 느꼈나요? 안도감과 휴식을 경험했나요? 고요한 침묵에 마음을 열고 시도해 보세요. 네, 이렇게 3주 동안 우리는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녀가 계속 주창했던 경청과 관련해서 뭘 경험하신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소개되었던 여인숙, 그 시를 썼던 루미의 문장, 매진말에 나왔던 문장 292쪽입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의 수요 나눔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침묵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천짜기를 멈추고 어떤 무늬가 만들어지는지 지켜보라. 여러분들,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은 이 문구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여러분들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고요함,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들렸나요? 어떤 걸 알아차렸나요?
매일매일 바쁘게 어떤 무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천을 짜던 것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짜고 있는 이 천에 어떤 무늬가 만들어지는지 한 걸음 떨어져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의 흐름을 알아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요함, 침묵에 대한 경험, 그러면 또 유튜브 댓글이나 우리 채팅방에 인증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치열했던 투표 결과 끝에 2월에 선정된 문효한 작가님의 이제 몸을 챙깁니다라는 책으로 2월 또 6일부터 두 번째 책을 통해 Be kind, 다정함 이런 키워드를 또 2월 한 달 동안 품고 같이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3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각자 오늘 마지막 인증하시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줄리안 카메론과 굿바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 잘 보내시고요. 2월 달에 새로운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물론 녹화본 듣고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그럼 설 잘 보내시고요. 2월에 다음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